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마지막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눌 얘기 참 착잡한데 어쨌든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지금 들으신 곡은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 노래와 어울리는 사건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사건 호소문 붙이자 주거 침입 신고. 저 이거 제가 오프닝에서 막 분노하면서 다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택배사의 그 택배 차량이 지상 출입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의 고덕동의 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고덕동이요. 최근에 택배 기사님들이 이 호소문을 붙였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분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네. 경찰은 지난 28일에 택배 기사 2명이 무단으로 아파트 복도에 들어와 집 앞에 전단을 꽂아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호소문에는 지상으로 출입하는 일반 차량 대신 저상 차량이나 손수레로 집 앞까지 배송하면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시간과 강도가 늘어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 네. 입주민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네. 지난 한 달간 택배 노조 측이 아파트 측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서 이런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호소문이잖아요. 이게 네. 무슨 광고물도 아니고 네. 늘 이제 그 택배 도와주시는 분들의 호소문인데 어쨌든 이 택배사와 거주민들 이 고덕동의 특정 아파트 사이의 갈등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저희들이 네. 여러 차례 네. 전달해 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아파트가 네. 한 5천 세대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4,900 몇십 그래서, 세대인데 네. 2019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근데 5천 세대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대단지인데 네. 이 대단지 아파트가 지난 3월 달부터는 더 이상 지하 주차장에 지상에 지상 주차장에 네. 차량 자체를 통행을 금지하겠다라고 해서 업체 측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이 택배 기사님들의 차량은 이 미터가 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 높이가 높아서. 하이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하이탑 차는 2.5m 정도 되는데 그 주차장 높이는 2.3m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내려갈 수가 없는데 내려갈 수 없는 차량인 경우에는 아파트 측에서 예를 들면 가전이나 가구 아니면 이삿짐 이런 차량은 특수 차량으로 분류해서 또 아파트 지상을 또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해요. 그런 특수 차들은 또 예외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택배 측에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 우리도 이렇게 특수 차량으로 분류를 해서 일정 시간에만 갈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 우리도 안전을 굉장히 준수를 하겠다. 그래서 아니면 속도 제한을 속도 제한을 확실히 두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 자체를 아예 언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달라.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예 얘기가 안 돼서 결국은 택배 기사님들이 아파트 입구에 택배 물품을 쌓아두고 개별 배송을 아예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 피해가 이어지자 다시 손수레를 끌어서 개별 배송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넓은 대단지에 5천 세대면 네. 거기 손수레로 하라는 것 자체가 너무 넌센스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이해가 좀 안 그렇습니다. 가는데 어쨌든 이 갈등을 해결하자고 호소문을 붙였는데 이걸 또 고발을 했어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과한데 왜냐하면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단지도 아니었지만 지하 주차장만 차량은 이용하고 네. 지상은 차량이 없는 아파트로 설계됐다라는 이유로 그럼 택배는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아파트 측에서 그 골프장에서 이용하는 전동 카트 그렇죠. 그거를 네네. 구입을 해서 그거를 택배 배송하는 그걸로 개조를 해서 그거를 택배 기사님들이 운행할 수 있게 네.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각 세대당 월 한 300원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안 이제 뉴스 되는군요. 기사로 봤는데 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두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택배 기사님들이 오시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 왜냐면 이게 사실 뭐 미관상 이런 것보다도 이제 아파트 측에서는 일단 그 아이들의 안전사고 그렇겠죠. 유발 가능성 네네.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철저하게 좀 몇 가지 준수를 하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저상 차량을 네네. 이용해라. 그러니까 지금 택배 회사 측에서는 네. 저상 차량을 그러면 이용해서 배송을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송을 담당하시는 노조 측에서는 저상 차량을 이용을 하는 경우는 네. 이게 택배 뭐 물론 그 적재율도 3분의 2 정도로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적재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탑 안에서 이렇게 계속 물건을 분리하고 쌓고 움직이셔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네. 이게 몸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거의 허리가 너무 남아나질 힘들죠. 않는다.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게 현실이다. 이 현실을 무시하고 저상 차량만 이용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알겠습니다. 예, 네. 좀 택배 기사님들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죠. 주거 침입으로 이번에 이제 고발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이 주거 침입이라는 게 사실 이제 오래전부터 들어왔다고 네. 하는데 예를 들어 음. 어떤 집 현관문에 네. 발가락 3개 정도만 들어가도 네. 주거 침입이 되는 건지 네.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주거 침입의 보호법익은 네.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입니다. 사실상의 평온. 네, 어렵다.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거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가락 3개라고 말씀하셨지만 발가락이 네. 아니라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안에 있던 이제 혼자 살고 있던 네. 뭐 사람이 어떤 깜짝 여성이라든가. 놀래가지고 네네. 악 하면은 이거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진 거죠. 그렇죠. 네, 무섭죠. 네. 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밖에서 신체적- 그래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얼굴을 네네. 들이밀어서까지는 되는데 네. 그냥 단지 밖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들이밀어서까지. 그래서 이 공동 주거권자의 이 사실상의 평온이 네. 주거에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를 판단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주거 침입에서 논점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게 네. 남편과 아내가 사는 집에 이제 남편이 출장을 가고 네. 집에 없는 동안에 아내가 뭐 내연남을 네. 불러들인 경우에 이게 그래. 주거침입죄가 되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이건 네.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주거 침입죄가 돼요. 그 주인이 승낙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거권자의 승낙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대법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1심, 항소심 지금 판단이 약간씩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다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원한다. 협의를 부디 잘 하시길 바래요라고 하면서 이 택배 기사님들에게 음료수 박스도 갖다 드리고 한대요. 네네. 그런 걸 보면은 이 전체 모든 주민들이 아파트 택배 기사님들과 협의를 거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분들의 들어온 목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단지 광고지가 아니라 협의하자라는 호소문을 붙인 건데 이것을 네. 고소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판례에서 보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간통이라든지 아니면 도청 장치를 설치하러 어느 집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 불법을 목적으로 들어가서 했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허용되어 있는 일반 음식점이라도 네. 이거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내연남 사건 같은 경우도 네. 이게 민법상은 네. 아직까지도 그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목적으로 집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좀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네. 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갔느냐 그리고 전체 주민들이 반대했느냐 네. 이런 두 가지 쟁점에서 쟁점이. 보건데 택배 노동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합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네. 아파트 같은데 보면은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네. 그 우편함들이 네. 쭉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번엔 조금 이제 독특한 케이스고 호소문이니까 전단지 같은 거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사실은 들어와서 이제 붙이는 거잖아요. 네. 층마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법에 이게 적용됩니까?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광고물 무단 부착이라고 해서 이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구류, 가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경찰도 이게 주거침입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경범죄 처벌법상 이 광고물 부착인지 무단 네. 부착인지 이거를 적용해야 될지 좀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주거침입죄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주거권자가 있을 때 어떤 세대는 나는 협의를 하고 싶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전단지를 네. 놔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난 괜찮다라고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절대 안 돼 이런 집도 있는데 그렇죠. 반대 찬반 양반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들어온 목적을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적 취지를 네. 판단해야 된다. 네. 그 지금 이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배송 가지고 이제 네. 손수레까지 등장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제 택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 불합리하죠. 네. 그래서 집 앞에 이제 택배를 쌓아놓는 경우 있었잖아요. 아파트 입구에. 네. 그럴 경우 어쨌든 그 주문을 한 사람 입장에서 택배를 자기 집 앞에 또 못 받은 건 또 사실이고 네. 이렇다면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아파트 내가 이 물건을 주문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거지 뭐 했을 때 지금 우리 집 앞에서는 택배 기사님들의 차량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면 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분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나의 과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의 과실 책임이 없이 택배 회사에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지 알 수 없는 네. 내가 관여하지 않는 그런 과실로 인해서 배송이 늦어지면 당연히 배상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 측에서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다면 이분들도 고유주택으로 그 앞에서 알려주고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그 귀책 사유라는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호간의 관계다. 네네. 어느 정도 그렇다면 서로, 네. 아. 그렇다면 이것을 문제 삼아서 네. 일방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쉽지가 않다. 네.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영역에서 잘못이 일어났느냐, 내 네. 영역이냐, 상대방의 영역이냐, 근데 공통 영역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공통 영역이 속해서 좀 책임을 일방적으로 물 수가 없다. 그리고 네. 이 이제 택배 기사님들한테 폭언 문자 네. 막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놓고 또 이렇게 모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막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네. 뭐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문자 포탄이 있었다. 그러면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문자 폭탄을 폭탄. 택배 기사님한테 보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자 폭탄 같은 네. 경우에 대한 판례는 정확하게 없지만 전화벨을 계속 지속적으로 네네네. 울리게 하는 그런 수십 번,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아파트에서는 한 분이 지속적으로 택배 기사님께 막 문자 폭탄을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문자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그게 폭탄이 된 거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돈 갚으라고 막 몇백 통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채권자죠. 경우-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더 이상 이 전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무 전화벨만 소리만 들어 너무 무섭고 그렇죠. 네. 공포스럽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네. 아니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네. 그것이 업무방해죄 오히려 업무방해죄요. 해당이 됐는데 여기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한 명이 막 몇백 통을 보낸 게 아니라서 한 명이 만약에 몇백 통을 보냈다. 그러면 요거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한 사람한테 네. 이제 보냈으니까 네, 여러 또 사람이 검증- 보낸 거라서 이거는 좀 적용하기는 어렵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법률 소식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